최근 부모의 아동 학대로 어린이가 숨진 사건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국민들을 충격과 분노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관계 부처에서 대책을 마련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의 아동 보호 체계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동안 아동 학대는 80% 이상이 부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또 학대 사실이 숨겨질 가능성도 매우 높기 때문에 사회 구성원 모두가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대부분의 아동 학대가 가정 내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상적인 대책만으로 예방, 근절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비인도적 아동 학대를 보면 누구라도 고발, 신고하도록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종합 대책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을 봐도 초기에 학교와 경찰 등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면 아이의 사망을 막을 수도 있었는데 의무 신고제 등이 왜 현장에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세밀하게 점검해 주기를 바랍니다. 또 이 분야에서도 전문 인력들이 자주 보직이 이동돼서 문제 파악이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적정 기간을 보장하도록 해서 파악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 한 명 한 명을 잘 키워내는 일은 우리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인 만큼 이제 아동 학대를 더 이상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사회 범죄 행위라는 의식을 가지고 해결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한 고등학교에서 학교 폭력으로 2명의 학생이 잇따라 사망하는 사고가 나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학교 폭력을 4대 악의 하나로 규정하고 4대 악 근절을 위해 노력한 결과 많은 성과가 있었는데 이런 일이 발생을 해서 매우 안타깝고 마음 아픕니다. 학교 폭력은 이미 우리 학생들의 생명에 위해를 가할 정도로 범죄의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학교 폭력 신고는 갈수록 증가를 하는데 학교 당국의 교육과 폭력 예방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지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우리 아이들의 정신이 황폐화되지 않도록 체육 활동과 인성 교육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실내와 책상 앞에만 갇혀 있는 우리 아이들이 운동장과 자연을 더 많이 접할 수 있도록 체육을 강화하는 등 교육 환경을 바꿔야 하겠습니다. 또 아이들이 하루 종일 인터넷 게임과 채팅에 빠져 있고 모르는 사람들과 채팅을 통해서 만나 교제를 하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도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관계부처는 이런 점들을 세심하게 챙겨주기를 바라고 필요하다면 우리 사회의 인식 전환을 위해서 공익 광고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강화해서 예방 체계와 사후 대응 체계 이 두 가지 모두 방안을 마련하기를 바랍니다. 어제 간첩 사건 증거 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국정원의 잘못된 관행과 철저하지 못한 관리 체계의 허점이 드러나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정원은 뼈를 깎는 환골탈태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 또다시 국민들의 신뢰를 잃게 되는 일이 있다면 반드시 강력하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이번 주부터 국회에서 본격적인 법안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는 복지 3법, 한국장학재단법, 농어업인 안전보험법 등 중요한 민생 법안은 물론이고 개인정보 보호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많은 법안들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또 원자력 시설 방호 방제 대책법과
한미 방위비 협정 비준 동의안 등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안건들도 계류 중입니다. 정부 각 부처는 민생 법안을 비롯해서 이 처리가 시급한 의안들이 이번 회기에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국무위원들께서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야 각 당이 강조하는 민생과 경제 살리기는 민생 법안과 경제 활성화 법안을 처리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특히 복지 3법은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할 어르신과 장애인,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법으로서 결코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고금리 학자금 상환 부담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6만 명의 청년들을 위해서 한국장학재단법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도 빨리 통과되어야 합니다. 민생과 경제를 살리고 미래로 도약할 수 있도록 민생 법안들과 경제 활성화 법안들을 반드시 이번 4월 국회에서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난 3월 수출이 5.2% 증가하고 고용도 전년 동월에 대비해 64만 9천 명이 증가하는 등 질 좋은 일자리를 중심으로 일자리도 증가를 했습니다. KDI 등 국내 연구기관과 IMF에서도 우리 경제가 완만한 경기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이런 경기 회복세를 더 체감할 수 있도록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을 추진해 나가기를 바라고 규제 개혁과 국정과제도 더욱 속도를 내기 바랍니다. 이번에 28개의 핵심적인 국정 목표를 선정하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정과제들을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맞춰서 체계화했습니다. 또 국민들의 기대가 높고 정부 핵심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과제들을 부처별로 브랜드 과제로 묶어서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각 부처마다 소관 브랜드 과제별로 확실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 브랜드 과제들이 성과를 확실하게 내서 그 국민 입장에서 내 삶이 이렇게 달라졌다 하고 말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올해 5월 초에는 주말을 앞두고 근로자의 날과 어린이날, 석가탄신일이 이어져서 모처럼 긴 연휴를 보내게 됩니다. 이처럼 긴 연휴가 이어지는 시기를 잘 활용해서 국내 관광도 활기를 띄웠으면 좋겠습니다. 국내 관광 총량이 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홍보나 정보 제공이 부족하고 지역의 교통, 숙박, 안내, 음식 등 서비스에 미흡한 부분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국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봐도 한국에 오고 싶어하는 가장 큰 매력 중에 하나가 음식인데 막상 와보면 여러 가지 안내가 부족해서 저렴한 가격에 좋은 음식을 즐길 수 있는 곳을 찾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내국인 관광에도 똑같이 문제가 되고 있고 성수기 교통과 숙박 등 서비스 불편도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현재 추진 중인 국내 관광 활성화 대책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지자체와도 충분하게 협업을 해서 많은 국민들이 지역의 다양한 특색을 체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오는 4월 20일은 제34회 장애인의 날입니다.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의 재활과 자립 의욕을 북돋우고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34년 전에 만든 날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보호와 지원 수준은 그 사회의 성숙도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장애인의 날을 맞아서 장애인의 일자리, 교통을 비롯한 각종 편의시설 등 우리 사회의 부족한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들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바랍니다.